이 도둑놈들아! 할아버지, 제사밥 먹을 돈까지 훔쳐! 나는 소금을 한 움큼 집어 10살 쌍둥이 손주들에게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와 준우는 빗속에서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희 아니에요. 문 밖에서 아이들이 울부짖었지만 나는 귀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살면서 손주들을 집 밖으로 내쫓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우와 준우. 2년 전 며느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게 맡긴 아이들이에요. 어머님, 지우랑 준우 부탁드려요. 해골처럼 마른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마지막 부탁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불쌍한 것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손주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70살 먹은 늙은이가 10살짜리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3살 백수 아들까지 얹혀 살면서 내 설거지 일당으로 넷이서 먹고 사는데 쌀이 떨어져도 사올 돈이 없고 반찬은 김치가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며느리한테 약속했으니까. 이 할미가 죽는 날까지 지우랑 준우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훔쳐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새벽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지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식당 설거지하고 받은 일당 3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지갑에 넣어뒀는데 아침에 확인하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무릎 관절약을 타러 가려던 돈이었는데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하다 보니까 아껴 먹다가 결국 다 떨어졌고 오늘 병원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내가 깜빡한 건가? 나는 부엌 구석구석을 뒤져봤는데 쌀도 간도 확인하고 냉장고 뒤도 살펴봤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70살이 되니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뭘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도 까먹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 한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 거지? 나는 숨을 죽이고 부엌에서 현관 쪽을 내다봤는데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조심조심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쌍둥이 손주들, 지우와 준우였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준우는 등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지우는 손에 뭔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누나, 할머니 안 일어나셨지? 응,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지우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소리를 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아이들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급하게 숨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는데 사라진 3만 원과 새벽에 몰래 돌아온 아이들. 이 2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손주들이 내 돈을 가져간 건 아니겠지?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쌍둥이 방문이 열리고 지우와 준우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 평소 같으면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달려들 아이들이 오늘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과 된장통밖에 없었어요. 어제 장을 보지 못해서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만 원이 사라져서 장을 못 본 거예요. 나는 밥을 짓고 김치만 꺼내 상에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지우는 자꾸 꾸벅꾸벅 졸고 준우는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었으니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때 준우 손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드가 붙어 있었는데 손바닥에는 무언가에 쓸린 듯한 빨간 자국도 보였어요. 지우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상처도 있었어요. 손은 왜 그래?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준우가 황급히 손을 밑으로 내리며 대답했는데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후루룩 먹고 일어났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학교 끝나면 곧바로 와. 알았지? 현관문이 닫히고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는데 나는 식탁에 앉아 텅 빈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치만 먹고 학교 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느리 사진이 놓인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애들이 이상해. 새벽에 몰래 나갔다 오고 손에는 밴드가 가득하고 맨날 피곤해하고 혹시 내 돈을 가져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사진 속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고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지갑에 넣어뒀던 5만 원이 또 사라졌거든요. 이번엔 무릎 관절약 값이랑 이번 주 쌀값까지 합친 돈이었는데 아침에 확인하니 흔적도 없이 없어져 있었어요. 나는 아들 민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갔니? 저 아닙니다. 요즘 애들 PC방 간다고 부모 지갑 뒤진다던데요. 민수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PC방? 10살짜리가? 나는 쌍둥이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지우와 준우가?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 담임 선생님인데요. 요즘 지우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데 혹시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건가요? 그게 무슨... 오늘도 3교시 수학 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깨웠는데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준우 담임 선생님한테도 들었는데 준우도 비슷한 상황이래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 새벽에 몰래 나가는 아이들, 손에 가득한 밴드, 그리고 사라지는 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또 7시가 넘어서였어요. 너희들 또 어디 갔다 왔어? 학교는 4시에 끝나는데 왜 7시에 들어와?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었어요. 지우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는데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준우 손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왜 또 그래? 매일 다치기만 하니? 넘어졌어요. 맨날 넘어지기만 해?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나는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준우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지퍼가 열렸는데 안에서 전단지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나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어요. 마트 대박 세일. 치킨 배달 주문하세요. 학원 신규 등록 이벤트. 각종 전단지들이었는데
적어도 수백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너희들 이걸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저희가 지우와 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황급히 전단지를 주워 담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해봐. 이게 뭐냐고. 내 목소리가 커졌는데 아이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방에 들어가. 저녁 먹기 전에 씻고 나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흩어진 전단지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얘들이 이걸 어디서 주워온 거야?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쌍둥이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오늘 얼마 받았어? 15,000원. 이제 거의 다 됐어. 15,000원? 어디서 받은 거야? 근데 누나, 우리 이러다 정말 들키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자꾸 의심하시잖아.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다 망쳐. 조금만 더 참자.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나도 아파. 근데 참아야지. 우리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우리 손주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돈을 받는다고 했어.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애들이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을 배운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학교에서는 계속 조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손에는 밴드가 더 많아졌고 얼굴은 점점 더 피곤해 보였어요. 목요일 오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 담임 선생님입니다. 급하게 전화드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어제 반에서 지갑이 또 없어졌는데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네, 지갑이요? 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지우가 요즘 돈이 필요하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물론 지우가 훔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지우 자리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셔서요. 혹시 집에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어요. 친구들 지갑까지? 설마 정말? 나는 쌍둥이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어봤는데 돈이 또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제 봤을 때는 10만 원쯤 됐는데 오늘은 15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친구들한테서 훔친 건 아니겠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4시 반쯤이었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왜 일찍 왔어? 지우 누나가 청소 당번이라서 저만 먼저 왔어요. 준우가 가방을 방에 두고 화장실로 갔는데 나는 그 틈을 타서 준우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과서, 공책, 필통,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을 때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꺼내보니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담배갑은 이미 한두 개피가 빠져 있었고 라이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가방에서 담배라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준우가 나왔어요. 준우는 내 손에 들린 담배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냐? 내 가방에서 나왔어. 저 아니에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우, 대답해봐. 10살짜리가 담배를 피워? 친구들 지갑 훔치더니 이제 담배까지 피우고 다녀? 저 정말 아니에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엄마가 하늘에서 울고 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어. 나는 옷걸이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준우가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준우의 종아리를 옷걸이로 내리쳤어요. 준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종아리를 움켜쥐었는데 나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고 옷걸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내 누나 오기 전까지 나오지 마. 할머니, 저 정말. 들어가. 준우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든 담배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주들이 이 지경이 됐어. 친구들 돈 훔치고 담배까지 피우고 다 내가 없어서 그래. 엄마가 없어서 애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지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지우는 내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담배갑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내 동생 가방에서 나왔어. 너희들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학교에서는 너희가 친구들 지갑 훔친다고 소문났고 동생 가방에서는 담배가 나오고. 할머니, 그건 저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증명해봐. 그건 저희는. 지우가 말을 멈추고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뭘 숨기는 거야?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우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종아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누나, 됐어. 할머니가 안 믿으시는데 뭐. 준우야. 지우가 준우를 말리려 했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야. 근데 지금은 말 못해. 왜 말을 못해? 도대체 뭘 숨기는 거냐고. 나는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는 며느리 영정을 가리켰어요.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라고 있어? 친구들 돈 훔치고 담배 피우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저희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우가 울먹였지만 나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됐어.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곧바로 집에 와. 알았지? 만약 또 늦으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그리고 이 담배. 이건 내가 버린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 오늘 저녁도 없어.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담배갑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며느리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원망스럽다. 내가 살아만 있었어도 애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엄마 없이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친구들 돈을 훔치고 담배를 피우겠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영정 속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퍼 보였습니다. 밤 11시쯤 쌍둥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는데 지우와 준우가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떡해? 할머니가 완전히 오해하고 계셔. 친구들도 우리 의심하고. 그래도 아직 말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근데 담배는 정말 우리 거 아닌데 왜 우리 가방에? 나도 모르겠어. 누가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애들이 울고 있어.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왜?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서랍에 넣어뒀던 5만 원이었어요. 내일 시장 가서 쌀이랑 반찬거리 살 돈이었는데 아침에 확인하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쌀독을 열어봤는데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이제 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또 쌍둥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나, 오늘은 얼마 받았어? 2만 원. 이제 거의 다 됐어. 근데 누나, 오늘 그 아저씨가 우리 따라왔잖아. 거의 걸릴 뻔했어. 응, 다음부턴 더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아저씨? 따라왔다고? 거의 걸릴 뻔했다고? 그리고 준우야, 내일은 좀 더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알았어. 근데 손이 너무 아파.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조금만 더. 그럼 끝이야. 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저씨가 따라왔다니, 거의 걸릴 뻔했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지우가 뭔가를 재빨리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저씨가 따라왔다고? 거의 걸릴 뻔했다고? 너희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저희는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너희한테 나쁜 짓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뭔데? 아저씨가 누군데? 왜 따라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 말을 못해?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말 안 할 거지? 그럼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알았지? 할머니. 들어가서 자.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또 늦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들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온 겁니다. 교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도 흙이 튀어 있었고 손은 마치 땅을 파헤친 것처럼 손톱 밑까지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학교에서 땅을 팠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준우의 손을 붙잡았는데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벗겨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대답해봐. 어디서 뭘 한 거야? 저희가 그냥 땅을 파? 10살짜리가? 아이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씻고 방에 들어가. 저녁도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민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는데 나는 그 화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박민수 씨, 오늘 입금 안 됐네요. 내일 집에 찾아갑니다. 한빛금융 사채업자였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도 사채 빚이 있어? 그게 민수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감췄는데 나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얼마야? 빚이 얼마나 돼? 그냥 조금이 얼마냐고. 500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 30만 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월 이자 30만 원. 혹시 내 돈 가져간 거 너야?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애들이야? 모르겠어요. 저 나갑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민수의 사채빚,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대화, 흙투성이 손, 사라지는 돈.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며느리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 민수는 사채빚이 있고 애들은 계속 뭔가를 숨기고 내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3개월 동안 설거지하며 한 푼, 2푼 모은 돈, 제사상에 올릴 고기가, 과일값, 미역값, 총 15만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살아생전에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라도 제사상만큼은 제대로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아끼고 약값을 줄여가며 3개월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봉투를 열었는데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옷장에 넣어뒀어요. 내일 시장 가서 장을 봐야지.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장을 보러 가려고 일찍 자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제사 비용이 걱정돼서 다시 확인하러 갔어요. 옷장을 열고 봉투를 꺼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명히 아까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15만 원이 한 푼도 남김없이 사라진 겁니다. 나는 옷장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보고 방 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 돼. 3개월 동안 모은 돈. 내일이 제사인데. 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그 순간 쌍둥이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지우와 준우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는데 지우 손에 뭔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이건... 지우가 황급히 서랍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나는 달려가 낚아챘어요. 펼쳐보니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는데 대충 봐도 2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이게 뭐냐?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저희가 내 제사 비용 가져간 거지? 15만 원 어디 갔어? 아니에요. 저희 안 가져갔어요. 그럼 이 돈은 뭐야? 대체 어디서 났어? 아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할아버지 제사밥 먹을 돈까지 훔쳐.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통을 들고 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야. 할아버지한테 고기 한 점 올리려고 모은 돈이라고. 나는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아이들에게 뿌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 할머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현관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할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안 가져갔어요. 나가. 도둑놈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희 정말 아니에요. 문 밖에서 아이들이 울부짖었지만 나는 귀를 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영정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득 불안해져서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준우야. 복도로 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 봤지만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밤에, 이 빗속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우야, 준우야. 아파트 단지를 헤매며 아이들을 찾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놀이터, 상가, 주차장.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지. 10살짜리를 빗속에 내쫓다니. 새벽 2시쯤 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현관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우야, 준우야. 아이들은 나를 보더니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안 가져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자라. 다음 날 아침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남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5,000원, 3,000원. 다 합쳐도 2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그때 옷장을 열었는데 봉투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15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없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노망이 난 건가? 제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시 나타난 15만 원으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과일을 샀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잘못 찾은 건가? 정말 거기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우와 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빗속에 쫓겨났던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도둑으로 몰았던 일 때문인지 아이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며느리 영정 앞에 앉았어요. 수진아,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돈이 분명 없었는데 다시 나타났어.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애들이 정말 안 가져간 건지 모르겠어. 어젯밤에 애들을 빗속에 내쫓았어. 10살짜리를. 내가 미쳤지. 수진아, 미안해.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 담임입니다. 요즘 지우 상태가 정말 심각한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기절하듯이 잠들어서 깨우기가 힘들었어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우도 마찬가지래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절하듯이 잔다고. 얼마나 피곤하면. 오후 3시쯤 나는 무릎 약을 타러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우와 준우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상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춰섰는데 가방에서 전단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집 한 집 문 앞에 전단지를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단지를 돌렸고 지우는 1층 상가들의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구나. 1시간쯤 지나자 아이들은 모든 전단지를 다 돌렸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나온 아이들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2만 원. 이제 9만 원 됐어. 와, 거의 다 됐다. 9만 원?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고 나는 황급히 먼저 달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할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어젯밤 일 때문인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 먹어라. 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손에는 여전히 밴드가 가득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돈을 버는구나. 근데 왜 어린애들이 돈으로 뭐 하려고? 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제 아이들을 빗속에 내쫓았는데 오늘 또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어 나는 또 쌍둥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이제 10,000원만 더 모으면 돼. 응, 내일 하면 끝이야. 근데 누나, 우리 돈 어디 갔을까? 50,000원이나 없어졌잖아. 모르겠어.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아이들 돈도 없어졌다고? 50,000원이나? 그래도 우리 다시 모았잖아. 내일이면 100,000원 다 채워. 응. 그럼 우리. 지우가 말을 멈췄는데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할머니, 칠순생신이 모레잖아. 우리 할 수 있을까? 칠순? 내 칠순 얘기를 하는 건가?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달력을 보니 모레가 정말 내 칠순이었습니다. 애들이 내 칠순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는 건가? 10만 원으로 뭘 하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쌍둥이 방문을 바라봤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한테 왔어요. 어머니, 왜? 애들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비 맞았다면서요. 복도에서 떨고 있었다던데.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빚을 져서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제 자식들 맡겨놓고요, 저. 이제 정신 차릴게요. 내일부터 일자리 찾아볼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칠순 아침이었습니다. 칠순이 뭐 별일인가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하루의 시작이지요. 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어요. 식탁 위에 뭔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쌓여서 케이크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 긴 초가 7개 꽂혀 있었어요. 옆에는 냄비에 담긴 미역국이 놓여 있었는데 국물이 넘쳐서 냄비 밑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안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구겨져 있었는데 세어보니 90,000원이었어요. 봉투 옆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10만 원 모으려고 했는데 5만 원을 잃어버려서 9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칠순 축하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잘 모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우리가 지킬 거예요. 할머니 바다 구경 가요. 엄마도 모셔다 드릴 거예요. 할머니 무릎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 나쁜 짓 안 했어요. 친구들 돈도 안 훔쳤어요. 담배도 저희 거 아니에요. 할머니 믿어주세요. 사랑해요.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갔던 일, 손에 가득한 밴드, 흙투성이 손, 전단지, 학교에서 조는 일, 아이들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칠순을 축하해 주려고, 바다 구경시켜주고 엄마 유언을 이뤄주려고 10살짜리 아이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 끝나고 매일 전단지를 돌리며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참으며 9만 원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친구들 지갑 훔친다고, 담배 핀다고, 제사 비용까지 훔쳐갔다고 빗속에 내쫓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미쳤어. 우리 강아지들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쌍둥이 방문이 열렸어요. 지우와 준우가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할머니. 할머니가 나빴어.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의심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놀래켜드리려고 비밀로 한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 10만 원 모으려고 했는데 5만 원을 잃어버려서. 미안해요.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는데 우리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너도 알았니? 애들이 이렇게 고생한 거. 민수는 대답 대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돈 훔친 건 저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 가져간 것도 저고, 제사 비용 15만 원 가져간 것도 저고, 애들 서랍에서 5만 원 가져간 것도 저였습니다. 민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애들이 모으는 돈인 줄 알면서도 제가 미쳤습니다. 돈 꺼내가다가 담배도 제가 준우 가방에 흘렸었나 봐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범인은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을 의심하고 혼내고 때리고 빗속에 내쫓았던 거예요. 준우야, 미안해. 아빠가 나쁜 짓을 했어. 민수가 준우를 안으려 했지만 준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드리려고 모은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지우야, 준우야. 아빠가 이제 정신 차릴게. 일자리 찾아서 사채 빚 갚고 너희들 제대로 키울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우리는 초코파이 케이크 앞에 모였어요. 할머니, 초 불어요. 준우가 성냥을 켜서 초에 불을 붙였는데 초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지우, 준우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진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내 강아지들이 내 말 잘 들었어. 초를 불고 나니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역국은 작고 초코파이는 너무 달았지만 그게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변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건설 현장 일을 구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민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달 월급입니다.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져. 사채부터 갚아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쓰세요. 사채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사채업자를 만나서 협상을 했다고 했어요. 협박 문자를 모두 녹음해서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사채업자가 결국 조건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원금 5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했고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대포차 말소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수급자 신청할 수 있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여줬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능하던 민수가 이렇게 변할 줄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우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어머니, 지우, 준우. 오늘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어디? 바다요. 지우와 준우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진짜요? 바다 가요? 응, 너희가 모은 돈으로. 할머니 모시고 바다 구경 가는 거야. 나는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고마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가는 길이었는데 지우와 준우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가 사준 겁니다. 납골 땅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모셔진 곳으로 갔는데 사진 속 며느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왔다. 내 강아지들이 약속 지켰어. 내 칠순이라고 바다 보러 간다. 나는 며느리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어요. 지우가 꽃다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약속 지켰어. 돈도 모았고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렸어. 엄마 자랑스럽지? 준우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바다 가. 엄마가 좋아했던 바다. 엄마도 같이 가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 유언대로 바다에 데려다 줄게. 늦어서 미안해.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 우리는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와 준우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어요. 바다를 보러 가는 건 수진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언제 도착해요? 빨리 바다 보고 싶은데요. 2시간쯤 달렸을까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들이 소리쳤는데 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살기 바빠서 몇 년 만에 보는 바다인지 몇 년 만에 나들이인지. 차에서 내려 바다로 걸어갔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 수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수가 작은 배를 빌렸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사방이 온통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민수가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원하던 대로 바다에 뿌려줄게. 이제 갇혀있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가. 하늘도 날아가고 바다도 헤엄치고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 지우와 준우가 엄마 유골을 조심스럽게 바다에 뿌렸습니다. 엄마, 이제 자유야.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엄마는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찾아올 거지?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 엄마.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파도 위로 흩어졌어요. 햇살이 반짝이며 바다를 비추는데 그 빛 속으로 며느리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 강아지들 걱정 마. 이제 우리가 잘 키울게. 편히 쉬어. 나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파도 소리가 며느리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 지우, 준우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내려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지우와 준우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 하는 걸 신기해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수가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효만 했습니다. 됐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애들도 잘 키우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제대로 된 아들, 제대로 된 아빠 될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라. 지우와 준우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아 끌었는데 나는 일어나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파도가 발을 적시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와 준우는 피곤한지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에게는 지우가 있고 준우가 있고 정신 차린 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쌍둥이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께 힘을 주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